지금은 11월 21일 저녁 7시 16분, 저녁 7시 16분. 자, 오늘 저녁을 먹어봅니다. 일단 손을 씻고. 오늘 저녁은 추어탕,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춘삼 막걸리, 가파김치, 그리고 된장, 마늘, 양파, 조선배추 이상입니다.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십시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스케일러 같은 경우가 수익 권한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6개 기업 간 자본 흐름이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도미노처럼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초점 괜찮은데? 전문가들은 초점 맛있어. 경동성 상태가 괜찮아. 이어지는 가운데 야, 춘삼 막걸리 거꾸로 들고 못 살긴다, 못 살게. 엄청 맛있어집니다. 다음에 오픈해서 따르면 됩니다. 똘똘똘똘똘똘똘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커피는 바리스타, 술은 따리스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 가격이 거의 반값이 되면서 작년보다 김장 비용이 저렴해졌는데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로또 1등 되시면 한다. 만약 비구독자 로또 1등 되시면 바로 반환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자, 세금 빼고 1등 25, 내일 추첨입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빈속에 먹어야 최고 아니겠습니까? 국룰입니다, 국룰. 자, 구독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홈쇼핑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집에서는 지금 김장한 지가 꽤 됐어요. 간편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맛있어. 그래서 담으면은 아무래도 뭐 양념도 다 준비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제 힘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완성품을 주시고 저희가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편하죠. 지자체가 직접 길러 저렴하게 내놓은 배추와 무도 빠르게 동났습니다. 올해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은 맞아. 조금 덜할 걸로 보입니다. 김장 비용은 20만 1,000원 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한 덕에 포기당 6,000원을 넘었던 배추 가격은 3,000원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대표 김장 재료들의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김장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담아. 대형 마트니까 시중보다 한 1, 2천 원 싸다 싶어요. 이 무는 좀 싼 것 같아요. 많이 구비해가지고 겨울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소비자들은 더 싸고 편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가구의 60% 가까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절임 배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을 벌였다며 사형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 지시에 항명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 사형 언급을 수습하느라 백악관이 진땀을 뺐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군과 정보기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영상입니다. 차례로 자신이 속해 있던 군과 정보기관을 향해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요청합니다.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불법이면 따르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반란자들의 선동이라며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진짜 처형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To suggest and encourage that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fy the chain of command is a very dangerous thing for sitting members of Congress to do. 좋다, They should 맛있는데? be held accountable,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see. 민주당은 명백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 accusing patriotic members of Congress and the Senate who served this country well of treason and suggesting they should be killed. That's disgusting. 공교롭게 맛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반란 논란이 벌어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을 이유로 이거 또 사먹었다. 군을 투입한 것이 맛있다.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군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환입니다. 4개 9,900원이니까 대만 발언으로 2,200원꼴이잖아요. 깜짝 세를 샀는데 맛있는데 생각보다.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제가 막 국 같은 거 뭐 갈비탕 뭐 설렁탕 뭐 몇 번 샀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이거 맛있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두 나라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발언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얘도 어떤 웃기다. 이거. 사태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달라진 게 없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을 겨냥한 경고를 하며 다카이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일본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대만 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린 가운데 대만 정치권은 일본 여행 할인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입장 변화가 필요한 건 일본이라며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立即收回错误言论，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 양국이 함께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갈등을 풀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어른들은 미리 책값을 내주고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게 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국립서점의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3 수험생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동네 서점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작은 공간은 금세 찾고 진지하게 책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른들이 고3들을 12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해주시면 이른바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어른들이 책값을 선결제해두면 학생들이 책 한 권씩 골라갑니다.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단골 손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매달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했는데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 달에 70권까지 늘었습니다. 우와. 이번 달엔 특별히 고3들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 너무 깊게 전해져서 추후에 제가 와 이거 죽었던 진짜 괜찮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젝트 저도 직접 진행해보고 싶은 바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간직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전국의 책방 미꾸라지 맛은 많이 안 나는데 오 괜찮아 그래도. 17살부터 공장에서 일하느라 마음껏 책을 2,500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딸이 책을 받아온 이후 후원에 동참한 엄마 등 작은 정성이 모였습니다. 거창하게 저는 기부다 후원이다 약간 이런 단어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어른들이 보내는 선물. 작은 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 책방의 원칙은 단 하나.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골라야 합니다. 책을 고르며 나를 찾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면 좀 부담 없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라는 걸 어른들이 선물해주는 거라고. JTBC 성화선입니다. 하얀 번호판에 검은색 펜. 인천공항 주차장에 가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불법 택시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정도로 영업은 잘 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승객이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1차 카메라 정희은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한 남성이 입국장에서 막 나온 한 커플 짐을 끌고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남성 손에는 중국어로 적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정색 승합차로 향합니다. 하얀색 번호판.
법적으로 승객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인 겁니다. 이런 불법 택시, 취재진이 2시간 동안 포착한 것만 수십 대입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방이 하얀 난방은 전부 다 걔들 차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한 30대가 써 있어요. 실제 중국 자, 소셜미디어에 다음하고 막으면 던져버립니다. 관련 예! 홍보글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 픽업은 9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10만 원을 불렀습니다. 직접 예약해봤습니다. 그리고 홍콩 관광객들과 동대문까지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탑승 뒤 기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自己你是中国人吗？还是韩国人？曹新珠。불법 영업인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택시가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영업 차량,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막걸리를 꺾고 또 들고 못 살깁니다. 못 살게. 상하 좌우 문제 없다고 위아래. 딸딸딸딸딸딸. 막걸리 넣습니다. 아, 아까워. 자가용입니다. 유사운송보험을 들 수 없는 차. 거짓말인 겁니다. 그냥 호텔한테 수수료 받으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이유는 이렇게 여럿이었습니다. 운행이 끝났습니다. 요금은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1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죠? 카드가 안 되는 거죠?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어렵고 합법 운송수단을 설치하는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경찰 신고하면 되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 콜벳 연합회는 오래된 문제지만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모이면 지금은 자기들끼리 그런 그 카르텔 형성해갖고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거기서 받고 그리고 나면은 또 다시 들어오고. 인천공항 측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습니다. 불법 택시 아무리 단속해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공항이 이 불법 영업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밀착카메라 정희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명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예상했던 그대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를 탓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오랜 시간 국회를 지탱해온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한 거를 인정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거라 강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공소 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걸고 오지 않는 것이 정치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공소 취소를 했다면 정치적 사법화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했던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향해선 안 하지 하겠냐?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계리의 자기 정치. 아.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였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거침없는 답변 상당히 오늘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와도 상당한 신경전을 펼쳤는데 먼저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지금 국정원 직원인데 우크라이나 출장을 갈 때 데려갔다면서 민주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그러자 홍 전 차장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맞대응을 했는데 그 장면 먼저 보고 가시죠. 예.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아들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데리고 갔죠.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 파트 아닙니까?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 이슈도 필요한 것서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장 침해 포함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 네, 홍정원 차장이 마치 민주당과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듯한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빙성을 좀 흔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계리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의 주장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변론 전략 효과적인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자, 과연 어느 부모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이제 김계리 변호사 이번에는 왜 전쟁터에 베테랑 요원이 아니라 젊은 요원을 데려갔느냐라고 또 따지니까 홍 전 차장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예.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도 데려가야죠. 보신 것처럼 지규현 판사도 좀 헛웃음을 보였죠. 예. 지금 내란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재판이 아니라 이거 홍장원 청문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에 혹시 홍 전 차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했는데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쏟아내서 논란이 됐던 매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홍 전 차장도 결국 더 강하게 맞대응을 했는데 이 장면도 계속 보고 가시죠.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자, 지금 김계리 변호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어? 탄핵 심판 당시에 이번에 사원 막걸리도 맛있네. 정기적인 변론 대신 저는 개몽됐다 급 고백을 해서 존재감을 진짜 이거 제가 권합니다. 맛은 각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 못하는데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장점이다 느낄 정도. 먹는 김이 좋습니다. 먹는 김. 택배 가능합니다. 택배 무료. 20병에 3만 원. 제가 막걸리를 많이 검색해 왔어요. 막걸리 좋아하니까. 근데 보통 한 5병, 6병 2만 얼마씩 합니다. 보통. 요즘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거의 한 25일 정도 돼요. 짧으면 20일, 안 그러면 25일. 길면 한 달도 짜리도 있어요. 기다려달라라고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한 박스 사놓으면 한 달 동안 뭐 한 달은 아니고 한 20일 먹어요. 10일도 먹고 저는 하루에 한 병이나 2병 먹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어요. 일주일. 저는 거의 날마다 먹으니까.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논란을 불러와서 저는 밖에서 술을 안 먹어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이거 지적을 의식한 15,000원이면 일주일 먹는데 그런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술집 가서 웬만한 술 먹으면 유엔총회 당시 요즘에 뭐 5, 6만 원 기본이잖아요. 원장 청문회를 깜짝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이 대통령 최근 경주 에이펙 저는 울산에 살 때도 밖에서 안 먹었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술 먹고 실수할까 봐. 젊을 때는 술 먹고 실수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지만 나이 먹고 실수하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논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이 먹고 술 취하면
추해 보여, 추해 보여. 근데 법사위원들이 지금 될 시스템 전 집에서 한국에 대한 혁명했던 이제 물론 제 습관이 이제 혼술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니까 독거인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의 없이 추진했다면서 이제 집에서 먹는 습관이 배긴 했는데 그 나이 먹을수록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자 이제 민주당 실수하고 꽤 돈도 많이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밖에 나가서 먹으면 그 일하신 분들 서빙 하시는 분들 항상 팁을 주거든요. 제가 10,000원짜리 먹든 20,000원짜리 술을 먹든 무조건 10,000원씩 줘요. 진짜입니다. 예. 영상 보면 가끔 나와 있어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막 가진 건 없지만 왜 그렇게 팁을 잘 주냐면 제가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닥에 몸을 날리고 그게 좀 뭐랄까 뭐 그 미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사신 분 힘들게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자주 그렇게 남 시중 들면서 이렇게 서빙하신 분들 보면 옛날 제 생각나서 이렇게 무조건 팁을 주거든요. 많이는 안 줘요. 무조건 10,000원씩. 5,000원 안 주고 20,000원도 안 주고 10,000원씩.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 이제 5만원짜리 주기도 하고. 과감한 백핸드로 끝냅니다. 어떻게든 받아내는 수비, 또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는 공격. 안세영에게 상대는 질린 듯 웃음만 터뜨립니다. 1세트에 10점, 2세트는 8점만 준 안세영은 43분 만에 4강. 근데 항상 말해요. 이제 울산에 있을 때는 직업이 택시 기사였으니까 제일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해요. 제가 택시 기사라서 돈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10,000원만 받으시라. 다 고맙다 해요. 뭐 그냥 인사치레든 어쨌든 간에. 넥스승은 안세영을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학년짜리나 운동을 하면은 6학년 언니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요. 고등학생들도 못 따라하는 훈련. 왜 쿠팡 안 쓰고 11번가를 이용하냐고. 저는 싸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기업들도 하는 좋은 이야기를 한 어떤 업종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도 있을 거고 대기업 중에서도 막 똑같은 업종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 제일 먼저 사회적 기업. 저 기업이 시즌 중 키움과 6년간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 근데 어떤 종목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논하기 힘들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잠깐만요. MBC 뉴스 할 시간이 봐야지. 송성문 역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올 시즌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5리에 그러면 6개의 홈런 25개의 도루 기록만으로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면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뭐 좀 소비자들을 생각하냐 안 하냐.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든 간에 직원들 복지 정책이나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걸 좀 많이 따지거든요. 이 두 가지 제일 먼저 많이 따져요. 그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 그런 것도 따지고. 문제는 11번가를 이용하는 이유는 11번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막 배송이 많이 잘 안 돼요. 늦어요. 배송이 늦어. 진짜 늦어. 특히나 제가 요즘 들어서 느낀 게 요즘에 막 보면은 엄청 배송이 잘 안 돼요. 막 하루 이틀 밀리면서 보통 저번에 사다리 큰 거지만 원래 지킨 날짜보다 한 5일 늦게 왔어. 그러니까 11분간에 제가 곡센터에 내가 장문에 글자를 넣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쿠팡을 왜 안 쓰냐면 쿠팡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뭐 쿠팡을 비난하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쿠팡은 자기 쿠팡 직원들한테 좀 대하는 게 복지라는 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쿠팡을 안 씁니다. 쿠팡이 편리하고 빠르고 알아요, 저도.
근데 이게 뉴스 같은 거 접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이번에도 뭔 사건이 있었지만 쿠팡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직원들 복지 정책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전에 그 지금 모르겠지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막 그 쿠팡 그 창고 물류 직원들이 여름에 막 그 그렇게 더운데 선풍기 하나 안 놔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에어컨 달아주라니까 선풍기 큰 거 하나만 놔두고 선풍기를 줬다든가 어쨌다든가 뭐. 나 그래서 나는 쿠팡을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더디더라도 저는 11번가를 쓰거든요. 사용하거든요. 11번가가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쿠팡하고. 제가 약간만 불편을 느끼면 저는 상관없어요. 약간의 불편함. 여기는 내가 미리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11번가 약간 배송이 늦으니까 미리 주문해. 필요한 거 쓰면 뭐 3, 4일 전에 미리 주문해요. 좀 약간 그래요. 이게 뭐 엊그제도 제가 그 우리 동네 이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마을 가입 회비 막 그에 대해서 문제를 말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공기 좋은 곳에 사시는데 동골동에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뭐 얼마나 유튜브에서 뭐 수익이 나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구독자도 1,800명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도 안 나와요. 만약에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돼. 한 달에 한 5만 원꼴밖에 안 돼요. 저기 유튜브 수익이. 유튜브 근데 5만 원도 뭐 좋은 건 아니죠. 유튜브는 그냥 내가 하는 거 내가 저기 하는 일상생활을 보여줘서 그냥 얻은 건데 물론 제 이제 노력도 들어가고 뭐 저도 막 이렇게 이런 장비를 구비한단 말이에요. 그런 돈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저는 신경 안 써요. 뭐 구독자 진짜 신경 안 쓰나 구독자 같은 신경 안 써. 근데 뭘 신경 쓰냐면 저는 조회수를 좀 신경 써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저도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만든 영상인데 봐주면 저는 구독자 진짜 신경 안 씁니다. 조회수가 좋게 나오고 댓글 저는 딱 두 가지 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면 진짜 기분 좋아요. 악플은 좀 짱나죠. 짱나고 막 어떻게 하고 싶죠. 진짜 막 그냥 하고 싶죠. 살리고 죽이고 막 살리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 들어가면 저는 좀 제가 의식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 그냥 기준대로 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손님이 그 댓글에 이제 구독자님이 동글동글 살았는데 그 말이 맞죠. 맞는데 저는 제가 힘들게 사니까 좀 힘들게 사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약간 욕 얻어먹더라도 수월하게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만약에 욕 얻어먹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거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장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가입비 같은 문제는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금액도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네는 막 200만 원, 300만 원 있고 제가 친구한테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 친구가 면에서 면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자기 동네에 어떤 이장이 1,000만 원 받았대요. 이사 온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걔 친구도 영동생이 별로 없거든요. 걔는 21살 때부터 공무원 했어요. 구급 시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경력이 많아요. 그리고 걔는 성격이 원래 영동생이 별로 없어요. 완전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와 진짜 이장 중에도 그렇게 못되면 이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도 자기 면에도 이장이 있는데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넘는 동네가 모르는데 그 친구 말로는 1,000만 단위를 받았대요. 마을 발전기금을. 자꾸 내가 그거 가만 놨더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대요.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면장이니까 그 이장한테 면장 찾아간 거예요. 상담하러 면담하러 이만저만 해서 이장한테
뭐 1,000만 원 단위를 줬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했대요 친구가 그 주민한테 면민한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제 친구 말해서 내가 어떻게 옮기긴 그런데 힌트를 주긴 줬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근데 친구 말로는 형사상 걸면 갈치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약간 비슷한 힌트를 줬는데 그냥 그 주민이 유야무야 넘어갔대요. 그 모든 것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밝아지고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세상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좋아요. IMF 때도 그랬고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아요. 서민들이 춥고 IMF 때고 코로나 때고 힘들지 있는 사람은 아무 현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사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살기 좋아요. 더 대우받고. 왜? 현금을 쓰니까. 그러면 받는 입장 엄청 고맙죠. 그러니까 잘해줘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진짜 늙게 우리들이 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약간 붕괴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들 위한 정책이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의로운 척 하죠. 뭐 별로 정의롭지는 않지만 저도 뭐 남들이 볼 때는 흠도 많고 못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한테 피 안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도.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는 국회의원 뽑을 때나 뭐 기초의원 뽑을 때 특히 대통령 뽑을 때는 저 사람이 서민들을 대표하냐 아니냐 그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대통령 지시 없이 체포 시도 대통령 나올 때는 서민들 위한다고 그러지 뭐 부자를 위한다 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말한 거 보면.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방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그렇게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여전 사령관을 핑계로 변명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고 되받았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증언이 마무리되자 윤 전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체포 명단을 보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던 홍 전 차장은 허리를 숙이며 건강하십시오라고 예우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뒤 공개적으로 재판장에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오늘은 다른 재판에 나와서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인에 대해 오늘 재판장이었던 지기현 판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을 업신여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는지 방청객마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특검팀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그러자 이제는 법원도 안 되겠는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판은 개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감치 대상이었던 두 변호인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감치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감치 시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개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진행에 회방을 놓거나 특검팀을 조롱하는 수위는 누가 판사야 누가 판사?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번번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앞서 감치가 무산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전 총리 재판부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있는 배불러. 죽었어 이거. 전문용어로 뭣도 엄청 유세가 떨더라고요. 근데 감치 항고장을 받아든 한덕수 재판부가 다시 재판할지 사건을 고법으로 올려보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다시 재판을 열어 집행을 시도해도 변호인들이 이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법원은 입장문을 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근데 수사기관에 이제 고발하는 방안을 결론을 내자면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약간 오히려 바뀔 필요가 피고인인 있어요. 김 전 장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세상은 살아보니까 이 변호사는 꾸준히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옛날 택시 할 때 느낀 건데 뭐냐면 택시는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는 거짓말 없고 6년 동안 2시간 자고 일했어요. 낮에 배달하고 또 배달하면서 택시하고 오후에도 택시하고 새벽까지 택시하고 새벽 4시까지 무조건 택시했거든요. MBC 뉴스 유사입니다. 6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돈 갚으려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사회는 용납이 되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내가 좀 내 시간 뺏기고 내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같이 싸우잖아요. 싸우고 부딪히면 그 사람은 다음에 느껴요. 트라우마가 생겨. 내가 저번에 일을 했더니 똑같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저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댓글 걸어서 근데 머리 아팠다. 막 경찰서까지 가고 막 벌금도 물고 뭐 징역 갈 뻔했다. 그러면 순간 딱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트라우마 딱 생기면 뇌리에 탁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거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 주춤해져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처 나면 예를 들어서 막 칼에 많이 세게 베이면 칼이 무섭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책감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게 후폭풍으로 확 다가오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일반인들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많이 넘어가요. 왜? 힘드니까 손해보니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상관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돈이 없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내가 기가 없냐 그런 식이에요. 가오는 일본말이니까 가오는 이제 쓰기 싫고 내가 진짜 힘이 없냐. 힘은 있다 돈이 없어도.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막 많이 개척이 아니라 막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기운이 나한테 배였는지 아니면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싸움 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차끼리 뭐 하고 딱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꼬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사람이 몸에 배나 봐요. 그런 게. 시키면 도끼가 찬 거죠. 제가 도끼가. 저는 이럴 게 없었거든요. 빚이 엄청 많았으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이제 남들이 볼 때 몇 억이면 돈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능력에 비해서 빚이 엄청 많았어요. 재판부가 피고인 가운데 몇 명이 사건 이후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가명 사유로 참작했는데 결국은 먹걸로 갑자기 맛있어졌다. 저번 주부터.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된 셈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여야 사당의 쟁점 법안 신속 처리 시도에 당시 야, 소떡 맛있다. 극렬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거 초탕이 약간 전라도 맛 초탕이에요. 전라도 가면 초탕을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런 식으로 맛있어요.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다른 당 의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양팔을 잡아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지도부 지시도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약간 변할 필요는 있어요. 최 의원 감금과 관련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데려온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희생하잖아요. 언론에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는 자기가 하나를 희생하면 여러 명이 혜택을 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이모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여친이죠. 저는 여친은 집사람을 하는데 돌아가신 둘째 외삼촌하고 5명이서 제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저 울산 살 때 엄마가 이제 하수는 강주에 계시니까 태우고 강주에서 시내버스하고 이제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나도 욕하고 막 저는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 시내버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4개 차선을 한꺼번에 가로지르 가는 거예요. 거의 가로로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그러면 지가 진짜 사람이라면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뭐 영업용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비상값밖에 커주거나 손 한 번 딱 들어주면 끝나요. 근데 택시, 시내버스 기사 중에서도 자기가 좀 미안하거나 미안할 짓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손을 창문을 내면 손을 들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 말도 그냥 가요. 왜? 사람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하는 상황이나 실패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미리 말을 하거나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뻔뻔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빵 눌렀는데도 엄청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만 내가 창문 열고 내려가서 막 욕을 했어요. 진짜로 막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해. 근데 사람이 화나가지고 내가 탔어. 근데 안 내리더라고. 내 욕도 안 내리고 내가 차에 타니까 내려가고 나 저한테 쫓아들어왔고 나도 같이 문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엄마가 뒤에 탔어. 옆에는 이모가 타고 잡더라고. 엄마가 뒤에 잡아요.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분명히 싸울 거 아니까. 내 성격 알거든. 그니 어떻게 이제 끝났어. 아니 택시한테 내가 버스 기사한테 경고를 했어. 나 블랙박스 나 신고할 거라고.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 그니 식당 가서 이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야. 좀 좋게 살아라 그런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나라가 쪽발이한테 어떻게 독립하게 된 줄 아냐고. 우리가 그때 진짜 힘이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독립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3.1운동이나 어떤 막 일본 막 죽이고 안중근 의사 막 어떤 뭐 김상진 의사 같은 사람들이 단체예요? 단체 아니잖아요. 개개인이 그냥 자기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독립의 불길이 번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진짜 못 말리겠다. 아니 맞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 파장이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좋은 게 맞는데 조금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려면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것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반기를 들 필요도 있고 나를 좀 희생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좀 사람들한테 많이 사기도 당하고 힘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죽으려고 왔으니까 이제 뭐 밖에 나갈 일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살지만 뭐 누가 싸울 일도 없어요. 이제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음 편해요. 어쨌든 나름대로 살아가세요. 뭐 그래서 내가 막 싸우라고 막 근데 싸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게 편한데 조용히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 시끄럽고 막 해야 세상이 바뀌어 사실. 누가 희생해야 되고. 중국은 오늘도 일본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너무 중국 상무부까지 많아요. 나서서 그리고 세 힘이 돈도 많고 세력도 세고. 철회를 요구한 건데요. 일본 경제 제가 한마디 하자면 우리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기득권 세력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세력도 있어. 돈 많은 사람 중에. 근데 안 좋은 세력이 많다는 거죠. 기득권 돈 많은 사람 중에 기득권 세력 중에 힘 세고 뭐 경제력이 있고 권력 쥐고 있는 사람 중에 돈 그 사람이 많다는 다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히틀러를 청산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제 청산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보면요. 저는 남이섬을 처음에 모르고 딱 한 번 갔어요. 모르고. 한 30년 전에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그때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배 한 대밖에 안 탔어요. 조그만 배. 그때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메타스콰이어 뭐 길도 없었어요. 그냥 허름했었어. 근데 그게 잘 안 가요. 그 쪽발애들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안 가요. 내가 뭐라고 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누가 막 댓글로 막 악플 나 그거 싫으니까 끝까지 못 하겠고. 우리나라가 일제청산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친일파라 하잖아. 친일파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민족 반역자라고 해야 돼요. 민족 반역자.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일제청산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독립은 이제 80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돼. 청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역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해 민간 영역까지 통제한 거라는 게 진짜 일제청산 빨리 해야 돼. 내가 이재명 대통령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지금은 아직 그 정책을 안 폈는데 이재명이 도지사 할 때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성남지사하고 도지사 할 때 그랬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제청산이라고 했어요. 민족 반역자 청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끝까지 밀어준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입장을 근데 이렇게 막 정치적 내가 발언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일 그럼 구독했던 사람들이 몇 명 빠져나가요. 바로 상관없습니다. 저 아무 상관없어요. 빠져나가는 말. 총리는 중국이 문제 삼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먹고 사는 아무 지장 없어요. 욕하세요 얼마든지. 댓글 다세요 욕으로. 바로 제가 캡처해놓고 신고할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저도 기분 나쁘니까. 자신의 발언을 결국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저도 빚지고를 못 산 거라. 저 15년 동안 빚만 갚고 살았어요. 자신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카이치는 양국 관계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나오는데 중국이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 저는 왜 쪽발이 싫어하냐면 바뀌지 않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쉐젠주 오사카 총영사가 쪽발이가 행사를 사실상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유해를 간 것도 있지만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자민당은 당 본부 차원에서 중국 총영사관이 전 그때를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제하라는 요청을 제일 잘못은 그렇게 잘못했으면 나중에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전혀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쪽팔이 싫어요. 상황이 진정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에 그렇게 썼어요. 일본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일본 사람은 사악하게 그지없다 했어요.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 건데요. 올해도 간사하게 그지없다. 추도식은 무산됐고 우리 정부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사도광산 현지에서 신지영 특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일동 동영. 신이가 왔다 나라에 했어요. 있는 백성이란 이유 하나로 어두운 갱도 속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이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신이가 필요하지만 나라 사이에도 신이가 필요하거든요. 강제징용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추도식 자리엔 희생자 7명의 유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 사람은 먼 땅에서 너무 고생 자기가 많으셨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유족들은 자리를 옮겨 실패할 수가 있어요. 조선인들이 주로 머물렀던 왜? 기숙사터를 돌아봤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직접 좀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것을 느꼈으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빨리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일본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그것이 안 되면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회복하거나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그냥 은발의 오줌 느끼야.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구석 작은 방에 마련된 조선인 관련 전시실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몸 다 끌려가셨어요.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둘 분들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열린 일본 측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성에 대한 언급 없이 애도에 대한 뜻만 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도 좀 좁혀져서 보다 더 좋은 그런 추도식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양국은 신정부 출범 후 2차례 진짜 정상회담을 일본은 나쁜 나라예요. 미래지향적 진짜로. 관계 구축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길 거부하는 예전에 제가 변함없는 태도는 중학교 때인가? 양국 관계에 언제든 고등학교 때인가 찬물을 모르겠어요.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 그때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키가 평균 키가 컸거든요. 신지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더 큽니다. 평균 키. 조국 관영 매체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경우 잠재력이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거 아마 세계에서 통틀어서도 중국은 인프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그 한국은 실무 전문성이 높아 점심시간 먹이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뭐라고 합니까? 점심시간에 주는 밥 있잖아요.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 그게 거의 최고랍니다. 최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선 동맹 강화나 국내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같은 것을 세계 1위가 많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 김구 선생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문화가 발전하고 문화가 세계 1등이 돼야지만 강한 나라가 된다고. 김구 선생님은 정말로 앞으로 진짜 몇백 년을 미래를 본 사람이 진짜로. 플로리다 별장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던 트럼프 대통령. 성착취 범죄자 앱스타인 그런 사람이 친일파가 죽였잖아요. 도중 갑자기 기자의 말이 끊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앱스타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개똥차를 엎어봤습니다. 기자는 이에 대해 질문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막걸병 던져버립니다. 이야! 모욕한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의 입장은 뭔지, 사과할 생각은 있는지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트럼프 아니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트럼프가 솔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기자를 돼지라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사과나 유감의 말 한마디도 없이 트럼프의 이런 솔직함이 그가 다시 당선된 이유라고 트럼프를 추켜 세웠습니다. 그 찍은 사람 잘못이지. 왜 찍어? 저는 뭐 찍은 사람들 손을 잘라야지. 왜 찍어? 그러더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개방성에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언론은 가짜뉴스이고 그런 언론을 모욕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유하는 셈입니다. 미국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 기자들을 겨냥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태도는 지속적인 패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형사사건 들어가겠다죠.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했다는데요. 김용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반론도 다 했네. 이른 새벽 환경 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차가 출발하고 다급해진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가다 차에 치일 뻔합니다. 차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화원들은 청소차 운전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되어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같이 하냐 계속 욕을 하고. 청소차 운전자는 양양군 7급 공무원으로 운전실에 근무하고 있는 A씨. 조사 들어가야지. 새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불 안에 남성이 들어있고 남자 3명이 둘러싸더니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화원 1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을 시 저희 이제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아직도 좋은 사람 있어? 이 공무원도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 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라이터와 담배,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만 입으라는 엽기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속옷 검사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7급 너 한번 잘려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지. 항의는커녕 표정만 어두워도 어김없이 괴롭힘이 반복됐습니다. 대단하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력 단련 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 하잖아. 도와줄게 하는 부분에. 빨간색 속옷을 입게 강요한 건 에라, 서로에 대한 아이고.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고 사람같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저 빨간 바지를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집에 빨간 바지 쓰면 같이 입고 아침에 출근하서 계엄이라는 표현도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해. 하지만 환경 미화원들은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며 이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고소해.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야지. 오늘 새벽 서울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가 또 발생한 건데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이 서서히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화염이 치솟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차로 옮겨 붙으면서 잘 먹었다. 8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소된 차들이 있는 거를 아, 보실 수가 전화기. 있는데요. 이 차를 보시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있고 시트도 다 타서 물도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신고를 토대로 불이 1층에 주차된 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으로는 불빛은 들어가지 않고 연기가 흡입된 상태. 사방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필로티 구조는 이른바 아궁이 효과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로티에 주차된 차량이 땔감이 됩니다. 지난 7월에도 필로티 배불러. 구조인 경기 광명 아파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고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번진 불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출입문이 지상 1층 한 곳뿐이었던 광명 동대문과 달리 이곳 주민들은 옥상과 지하 1층 연결 통로를 통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통로가 있으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통로 있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물은 35만 동, 화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4일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뭐야 이게?
사과?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자기 방에 불을 지른 중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17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자, 이만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부터 로또 1등 되시면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파방송 끝 감사합니다.